제공한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도 사기 방조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들도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피해 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냐인데 결론은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자마자 초동 조치를 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 바로 연락해서 사고 계좌 정지 신청을 해서 인출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고,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를 좀 늦게 알기 때문에 이미 인출책들이 돈을 빼간 뒤에 그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 초창기에는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하실 수가 있고, 결국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거는 내가 피해 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냐인데 결론은 어렵기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특성상 가해자가 특정이 안 돼요. 그 총책들은 외국에 있어요. 해외,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중국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데 가담한 그런 공범들인데 이 사람들도 사실 어느 정도 속아서 그렇게 가담한 경우들도 많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들도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수거책, 전달책들이 인정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형사합의라 그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1,000만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운이 좋아서 수거책, 전달책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여러 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다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빠른 합의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되는 사람들이 또 역시나 그 같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감언이설에 속아서 꿀 알바한다, 고액 알바가 있다, 아니면 대출해주겠다 해서 돈 이렇게 대신 받아주거나, 아니면 뭐 서류 전달 업무라고 했는데 정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 받아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그들도 어느 정도는 보이스피싱인 점을 의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합의를 요청을 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포통장이 법인 계좌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포통장 업자들이 개인한테 통장을 빌려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당근마켓 사기라든지 이런 데 이제 소소한 이런 금액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통장을 빌려준 사람들도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하고는 또 합의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기 방조로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사례 겪어봤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혜 변호사였습니다.